네,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자연스레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갖게 될 텐데 표심에 영향을 줄 여러 변수와 쟁점들 그리고 격전지를 박경호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지방선거 벌써 7번째네요. 네, 맞습니다. 전국 17곳에서 광역 시장들과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광역 의원들과 시의원 등 한 3,600명 정도의 지역 일꾼들 뽑는 선거입니다. 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 단체장 등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적인 동시선거라는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면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해서 약간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노원 병과 송파 을, 부산 해운대 을, 광주 서구 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 갑, 전남 영암 무안 신안 등 7곳에서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 현안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아닌 게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띠기 때문에요. 당장 현재 남북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남북대화가 잘 된다면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당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북미 남북대화가 삐걱거리거나 안보 위기 상황으로 치달으면 유권자들의 평가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번 선거에 반영될 수 있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이 굵직한 검찰 수사와 재판 등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헌을 바라보는 입장이 국민들마다 다를 수 있고요. 네. 또 적폐청산이냐, 또 개혁의 원동력 확보냐, 아니면 현 정권의 심판과 견제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민의를 반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번에 새로운 조치들도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가짜 뉴스, 여론 왜곡 등에 대한 이 대책들이 좀 강화되는데요. 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7번째를 맞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요,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돼서 여론 왜곡 방지와 흑색 선전, 가짜 뉴스들을 방지하게 됩니다.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이 있느냐,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 기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일부 후보나 특정 세력들이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선관위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언론중재위, 방통위뿐 아니라 주요 SNS 업체와 포털 등과 협력해서 네.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자,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는 시도지사나 교육감에 나설 예비 후보들의 등록 신청이 시작됐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등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열흘 뒤인 15일까지는 선거 후보가 되려는 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은 사직해야 하고요. 다음 달부터는 군 의원 등에 대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됩니다. 최종 후보자 등록은 5월 말에 진행되고 이 공식 선거운동도 본격적으로 그때 시작됩니다. 네, 이번 선거 후보 등록 시작이 된 건데 네. 벌써부터 좀 잡음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선거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개정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광역 기초의원들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선거구에 나설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원래 법에는 선거 개시 6개월 전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렇지 못했죠. 국회에서는 그동안 여야 간의 합의와 이 헌정특위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을 늘리고요.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통과가 못 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원포인트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늑장 처리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 이런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법정 기한은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대 격전지 한번 짚어볼까요? 역시 수도권이 되겠죠? 네, 전체 인구 절반이 밀집돼 있고요. 또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선거마다 이제 수도권이 격전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특히 이 자유한국당의 강세 지역이었던 경남, 부산 지역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당의 공세로 초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이 지방선거를 대하는 각 정당의 입장과 전망을 조태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9곳 이상, 자유한국당은 6곳 이상이면 승리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수도권에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르고 있어 당내 경선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과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3곳에서 교차 지원하는 선거연대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 견제 프레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야권이 선거연대가 이루어져 1대1 구도를 만드느냐 여부가 주요한 선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 한국당 강세 지역이었던 부산 경남도 승부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8석을 차지해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이번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바닥 민심이 좋아지고 있다며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한 보수 결집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수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를 들어가지고 체제 이 논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거든요. 핵심 지지층만이라도 똘똘 뭉쳐서 가져가야겠다. 보수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선 통합 후 첫 선거를 맞는 바른미래당이 당에 존립을 걸고 임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의 전국 주도권 확보냐, 야당발 정계 개편이냐의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